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의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은 버진 갤럭틱과 그의 경쟁사 블루 오리진의 비교 분석과 버진 갤럭틱 주가 하락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11일 버진 갤럭틱의 VSS 유니티를 타고 고도 86km 우주 여행에 성공한 리처드 브랜슨에 이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9일 이후인 20일에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뉴 셰퍼드를 타고 10분 10초간의 우주 여행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민간인만 태운 우주선으로 지구선의 관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과 탐사는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왔고 달에 사람을 보낸 데 이어 화성과 목성 등 태양계 행성을 탐사하는 무인 우주선을 발사하며 행성의 토양이나 대기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로켓을 자체 기술로 우주로 내보내는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유럽연합 등 몇 개의 나라에 불과하며 사람을 태운 유인 우주선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3개국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 개발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우주산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우주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 개발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우주산업에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관광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우주관광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버진 갤럭틱 뿐이죠. 나머지 두 기업은 아직 증시에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코웨는 순자산이 500만 달러, 약 57억 원이 넘는 전 세계 우주여행의 잠재적 수요자 240만 명 가운데 39%가 표 한 장에 25만 달러, 하나로는 약 2억 8천만 원 이상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 VSS 유니티와 경쟁사인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두 회사가 제공하는 우주 관광은 사실 여러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뚜렷한 차이는 뉴 셰퍼드는 전통적인 발사체를 이용한 우리에게 로켓 발사로 익숙한 수직 이착륙 비행 방법인데요. 버진 갤럭틱의 VSS 유니티는 항공기를 이용해 지상에서 발사하는 항공기와 로켓을 혼합한 활공 비행이라는 점입니다. 나사 우주왕복선 프로젝트의 전통에 따라 우주왕복선과 캐리어 비행기를 동시에 개발하여 발사 후 차례로 분리되는 1, 2, 3단계 로켓처럼 소모되는 부분이 없이 캐리어 비행기와 우주왕복선을 무한정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상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 셰퍼드는 조종사가 없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완전 자동 제어 로켓인 반면 VSS 유니티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해 우주선을 운행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탑승 방법도 다릅니다. 뉴 셰퍼드는 돔 형태의 캡슐에 승객이 탑승하고 VSS 유니티는 승객들이 항공기와 비슷한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게 됩니다. 뉴 셰퍼드는 승객이 탄 유인 캡슐을 발사체에 싣고 지상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날아오른 후 목표 지점에서 유인 캡슐을 분리해 고도 100km 안팎의 중궤도 이상 오르는 발사체로 이날 베조스가 탑승한 뉴 셰퍼드 크루 캡슐은 해발 고도로 107km까지 올라 약 10분간의 짧은 비행을 했습니다. 반면 비행기 모양의 VSS 유니티는 모선에 매달려 고도 13.6km 상공에서 분리된 다음 고도 88.5km까지 날아올라 약 90분간의 비행을 했습니다. 우주 경계 부근에서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둘 다 3분에서 4분에 불과하지만 이 두 회사의 우주선의 최고 상승 고도를 놓고 어떤 것이 진정한 우주 비행이냐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연방항공국 FAA는 고도 80km 이상을 우주의 기준으로 보지만 유럽국제항공우주연맹은 고도 100km인 카르만 라인을 넘어야 우주로 정의하는데요. 여기서 카르만 라인은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선을 고도 100km로 하는 기준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르만 라인 아래에서는 일반 비행기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은 100km 이상 우주여행을 자사의 경쟁력으로 부각하며 이번 비행이 진정한 이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은 80km 이상 비행으로도 우주 관광에 손색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도 100km 이상 10분 안팎의 비행이냐, 고도 80km의 90분의 비행이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분의 짧은 여행보다는 20km 낮은 90분의 긴 여행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착륙 방법도 다릅니다. 영상을 보시면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는 크루 캡슐이 대기권에 머무르다가 낙하산이 펼쳐지며 지구로 수직 자유 낙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버진 갤럭틱의 유니티는 비행기와 같은 방식으로 랜딩합니다. 따라서 버진 갤럭틱과 블루 오리진의 우주여행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고요.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차별화된 상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점은 두 모델 다 지구 궤도까지 올라가지 않고 준 궤도를 운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정성 측면에서도 나사가 운행하던 우주 왕복선보다 뛰어나 상업화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단단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이번이 첫 번째 유인 비행이며 버진 갤럭틱은 이번이 네 번째 유인 비행인데요. 블루 오리진은 15차례 시험 비행에서 모두 성공한 반면 버진 갤럭틱은 2014년에 조종사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주 여행은 안전사고에 민감하기 때문에 탑승 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주선에 탑승하기 위해서 블루 오리진은 하루간 탑승 훈련이 필요하고 버진 갤럭틱은 3일간의 탑승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주 관광이라는 혁신적인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기업인 버진 갤럭틱이 시험 비행 직후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그 직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유니티 우주선에 대한 최종 테스트 비행을 완료하고 곧 수익 창출 비행을 시작하여 우주 관광 산업을 세계에 개방할 계획을 밝혔고 티켓 가격도 45만 달러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요가 높다는 증거일 수 있지만 오히려 주가는 더 하락했습니다. 브랜슨은 8월 13일 회사의 약 4%인 버진 갤럭틱 주식으로 3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버진 갤럭틱의 최대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브랜슨의 주식 매각은 버진 갤럭틱이 2019년 스펙을 통해 상장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20년 5월과 2021년 4월에도 각각 5억 450만 달러, 1억 5,030만 달러의 주식을 처분한 바 있고요. 버진 갤럭틱이 상장 전에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도 받았었습니다. 브랜슨은 이번 주식 판매의 수익금을 다른 버진 여행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수익의 일부는 버진 애틀랜틱 항공에 긴급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진 애틀랜틱은 작년에만 6억 5,900만 파운드, 하나로는 약 1조 477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가디언은 이 항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 대형 항공사 중 가장 위태롭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버진 애틀랜틱은 올 가을에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84년에 설립된 버진 애틀랜틱 항공이 37년 만에 상장에 나선 것인데요.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브랜슨의 행보가 주가 하락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가 하락의 이유는 2분기 실적 보고에서 9월 말에 예정된 다음 시험 비행 이후 몇 달간의 유지 관리 기간이 포함된 업데이트된 비행 계획 일정을 제공했는데요.
다음 상용 서비스는 2022년 3분기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는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2022년 초를 목표로 했던 비행 계획을 사실상 1년 가까이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금 수익이 없는 기업을 위해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락 요인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버진 갤랙틱의 주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월스트리트는 SBC 주식에 대한 모든 매수 등급을 주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월 30일에 버진 갤랙틱 주식을 실적이 저조하게 인하했으며 더 많은 우주관광 회사가 공개됨에 따라 이미 주식의 가격이 책정된 프리미엄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9월 말 이탈리아 공군 대원을 태우고 뉴멕시코의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에서 우주 비행 시험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시험 비행 이후 이 회사의 유일한 무선인 이브는 8개월간의 개선과 유지 보수 기간 동안 버진 갤랙틱 2022년 여름까지 어떤 우주 비행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편이 없는 기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버진 갤랙틱의 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중립 중량에서 저체중으로 등급을 인하했습니다. 현재 팁랭크스에서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등급을 보시면 버진 갤랙틱을 3개의 매수와 6개의 홀드로 강력한 홀드로 보고 있습니다. 11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지난 3개월 동안 버진 갤랙틱에 대해 앞으로 1년간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한 평가를 보시면 평균 목표 가격은 38.44달러이며 최대치는 51달러이고 최저치는 25달러입니다. 평균 목표 가격으로 볼 때 오늘 마감된 25.25달러에서 52.24%의 상승을 나타냅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1년 안에 최대치인 50달러대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 알케인베스트의 오늘의 매수 매도 현황을 1위부터 20위까지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